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유아임용을 맡고 있는 민쌤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아임용을 한 지는 10년, 아니 9년 정도 되었고요.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1년 정도 이제 휴식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강의는 8년, 9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G스쿨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제 입으로는 말씀드리는 건 처음이긴 한데, 합격생이 그래도 최다 배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중을 한 적도 많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쑥스럽긴 한데, 처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 모든 이제 강사분들은 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 별로 의미 없지 않나? 라고 해서 이제 처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예, 저 이렇게 G스쿨 이렇게 해놓고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G스쿨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카페랑 이제 연결이 다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강의 계획이나 뭐 계정 내용이나 이런 것들 오늘 안내 드리겠지만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세 가지인데요. 26년도 대비해서 결국은 뭐 제가 어떻게 해왔나 보다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26년도 대비 강의 진행 그리고 공부를 제가 이렇게 8년, 9년 선생님들과 해오면서 좀 생각을 해왔던 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떤 전략에서 중요한 것들은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도 올해 문제에 대한 그런 경향 이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개요를 살펴보면 유아임용고시는 보시는 것처럼 1차 시험, 그래서 3교시의 시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교직 논술 그리고 교육과정 A, B에 2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교직 논술은 지금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고 채점도 굉장히 넓은 범위로 되고 있어서 교직 논술은 대부분은 이제 18점, 19점 이상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교육과정은 뒤에서 경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2차 실기시험을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2차 실기시험 지도를 항상 하는 때 설명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사실은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질의응답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2차 실기시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 수업 실현이 공통이고요. 2차 시험이 이제 과정화, 수업 나눔이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시험에 대한 어떤 안내는 책자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왔어요. 강의를 먼저 전체적인 1년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올해 변화를 좀 시킬 부분 그리고 처음 듣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강의가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것을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 그 일정이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랬을 때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2차를 일단 제외하고 1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1월에서 6월반이 기본 이론반이다 라고 지금 옆에서 보이시죠? 그래서 기본 이론반이 1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현직에 계시다가 3월부터 이제 쉬시는 분은 3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학생분들은 보통은 1월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10월까지가 이제 실전반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영역별, 유형별 문제풀이반이 있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반 이렇게 크게는 2가지의 반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 중간에 어딘가 이 2가지의 반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기출문제 분석반인데요. 상황이 되시는 분은 1월에서 이제 개론을 시작한 후에 2월부터는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여름에 이 심화반에서 같이 병행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반이나 이제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인강 전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 이론반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과목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직 논술은 인강 전용이고요. 개론반하고 교육과정 교수학습을 제가 1, 2월 반으로 묶었어요. 제가 교수학습 교육과정 내용이 좀 많거든요. 내용이 좀 산발적이고 이렇게 응집이 된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각각의 영역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유아교육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선택한 전공으로 선택하신 선생님들의 경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의 성향도 있고 그럼 그거에 비해서 봤을 때 공부의 영역이 참 재미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도 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부모 교육, 그리고 뭐 상담 심리, 그리고 유아의 발달, 뭐 애착 이런 것들은 이거에 또 재미를 붙이시는 분이 있고 강론에 가시면 각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선호하는 과목의 공부를 좀 재미있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교육과정하고 교수학습 이론이 재밌다라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싫어해서 미루고 소홀하고 하는 영역인데 그래도 점수의 비중을 어느 정도는 차지하는 부분이 특히 교수학습의 이론 쪽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뒤에 배치하기도 하고 앞에 배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1, 2월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3월부터는 강론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기랑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강론에 3월부터는 좀 더 힘을 실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조금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는 과목을 먼저 하는 건 어떤가. 그래서 그거를 좀 동의를 제가 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배치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강의 1월에 이제 개강을 하는 강의는 명칭이 개론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강의라는 것이고요. 이 전부 다 인강 전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강론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혹은 1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내가 내 시기에 맞추어서 6월까지 나누어서 들으실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바는 개론이 뭔가 학부에서 그래도 배웠던 내용하고 조금은 익숙해요. 가장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과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오히려 안 되어 있는 경우,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걸 못 쓰는 경우가 많은 게 개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론은 가능하면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1, 2월에 먼저 공부를 좀 해두시고 교육과정 교수학습을 1,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강론에서는 조금 나누어서 이제 남겨두시는 거를 추천은 드립니다. 그래서 인강 전용이고요. 교재는 사실 크게 두 권인데 교재는 굉장히 좀 두꺼운 편이에요. 강론에 비하면 훨씬 두꺼워요. 왜냐하면 이론적인 그 내용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술을 하는 거 그리고 논술의 아주 기초적인 것은 회독의 그 방법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막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읽으면서 어떤 관계성이 진술한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냥 익혀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 두 가지가 교육과정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묶인 부분이 이제 하나의 과목이 아닌데 묶어놓다 보니까 좀 두꺼워졌고요. 개론은 아무래도 그런 기초적인 서술, 논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두꺼운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암기를 하고 또 더 집중적으로 보고 이 부분은 그냥 읽어두는 배경 지식이다. 이런 것들을 강의에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두껍습니다. 올해는 기본서는 제가 개정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계속해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올해는 프린트로 제가 보충 자료로 진행을 하고 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은 개정으로 하지 않고 프린트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제 교재에서 보시면 교육과정 영역은 아닌데요. 교육과정 영역은 서술을 막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라서 이걸 넣지 않았는데 개론하고 그리고 강론 영역에서는 제가 한 챕터
챕터 주제가 끝날 때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올해는 뭘 할 거냐면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에 선생님들 이제 과목이 개강될 때마다 아주 간단한 그 용어 암기나 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한 테스트를 직강 선생님들하고 해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암기가 상당 부분이 안 되어 있었고, 그거를 왜 했냐면 그 전에 해에 모의고사를 하면서 암기가 생각보다 누락된 선생님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암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막 확인을 하는 게 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안 했더니 안 되고 있는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술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해도 해야 되고 문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문제 분석 같은 것 막 하면서 기본 암기가 누락이 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거에 제가 한번 되게 놀랬거든요. 근데 기본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일단 어떤 막 분석을 공부를 해도 써낼 수 있는 게 보통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가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물론 알아서 잘하는 분들이 그냥 어떤 일정 비율이 있지요. 근데 상당 부분의 그 비중의 분들이 암기를 조금 피해오는 게 있다, 회피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룹 상담을 하고 암기를 체크한 게 불과 이제 2년 전부터거든요. 그때 이제 그 심각성을 느꼈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서 수업을 할 때는 다 이해를 한 것 같은 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고 저 혼자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좀 회피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페이지를 제가 이제 출판사에 따로 받아가지고 지스쿨은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뭐냐면은 수강생 전용으로 접속해서 이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용어만 모아놓은 거 말고요. 저는 공부법 중에서 하나 또 제가 나중에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나쁘다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백지 쓰기로 무조건 이제 암기를 훈련하신 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을 하시는 부분에서 꽤 애를 먹으세요. 왜냐면 나는 항상 그 틀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변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 뭐 장점을 써라, 특징을 써라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했을 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더 암기를 해야 될 리스트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백지 쓰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백지 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백지 쓰기보다 먼저 우리는 우선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해서 그 키워드를 문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다져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 그룹 상담을 할 때 선생님들에게 그거를 막 하라고 강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숙제를 좀 해오시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또 힘드시니까 그리고 바쁘신 일병행하시는 분도 있고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으시니까 중간에 포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할 때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서 그걸 아예 제가 만들어드리기로 했어요. 뭐냐면 이 용어들의 키워드만 제가 여기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식으로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하되 구두로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이 말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내가 말해보는 걸 거꾸로 해보는 거죠. 이거는 백지쓰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부예요. 왜냐하면 키워드를 가지고서 뭐가 더 중요한 단어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변형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기도 좋고요. 그리고 키워드로 문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키워드는 나열이 되어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키워드는 나열이 되어 있는데 문장에서 관계성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관계성을 맞추는 공부도 이런 것들로 할 수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그 키워드를 여기에 붙여서 일단 이미지 파일로 올리는 거는 제가 지금 사실 1월 첫째 주까지 2차 지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봐주고 있기 때문에 개강은 일단 개강에 맞춰서 하고요. 1월에 우리가 진도를 나간 다음에 2월 초까지는 개론에 들어간 이 내용을 이미지 파일을 선생님들이 이제 키워드로 공부하면서 볼 수 있도록 이미지를 학원에 접속하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실제 이 종이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계속 제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론 내용이 좀 제가 다 마련이 되면 강론의 한 4월이나 요때쯤 스프링 노트로 제가 제작을 제가 하고 선생님들은 배송비 부담을 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협력을 해가지고 요거를 파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받아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배송비 부담을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제가 스프링 노트로 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분담을 하는 거예요. 분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교육과정 서적까지는 제가 교재를 작년에 만들 때 이런 도식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다른 작업이 들어가는 거라 출판사도 비용 지출이 많아서 뭔가를 줄여달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교육과정을 줄이는 게 적합하겠다. 교육과정은 막 뭐 논리적인 관계성을 요구하고 서술을 그런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저에게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조금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또 사실 2차에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거라서 강의 시즌 스타트에 맞춰서 딱 준비를 할 수는 없고요. 진도를 나가면서 선생님들이 한 3, 4주 정도 됐을 때까지는 제가 이 개론에 대한 거 먼저 이미지 파일 만들고 스프링 노트는 나중에 강론까지 합쳐서 4월 중에는 배송되도록 할게요. 이미지 파일은 좀 먼저 하고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론반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은 시행착오를 좀 겪었어요. 그러니까 조교 선생님들을 구성을 해서 사실 강사가 한 사람인데 선생님들의 막 초보인 분들 또 초보가 아닌 분들 이 여러 선생님들의 질문에 다 답을 하면서는 자료 준비할 시간 그리고 뭐 여름을 미리 대비할 시간 이런 시간을 전혀 낼 수가 없어요. 답변만 하다 보면. 그래서 조교 선생님들로 운영을 해봤는데 그것도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한 답변이 잘못 올라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예 접었었고요. 다만, 건강안전은 가능해요. 건강안전은 그냥 그 사실 그대로를 확인을 해서 대조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문제라서, 건강안전을 답변을 해주는 팀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꾸려오고 있고, 올해도 꾸려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 나머지 이론 영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카페에서 일일이 답변을 다는 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을 하다 보면은 하다가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습 강의를 찍었었는데 복습 강의 찍는데 일주일에 2시간씩 제가 할애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할 바에 복습 강의를 한다고 다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모두에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라서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질문에 답하는 강의를 2시간을 할애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다시 들어서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일주일 동안 올라온 질문을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화면으로 같이 확인을 하면서 제가 질문에 답하는 강의를 요일을 정해서 촬영을 할 거고요. 올리신 분은 라이브 참여하시면 이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올린 글이 저랑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어떻게 하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 질문으로 가면서 누락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올린 선생님들은 라이브 접속을 하셔서 제가 설명된 게 본인이 궁금했던 게 맞으면 그냥 오케이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채팅창으로 그 질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근데 모든 분이 라이브로 접속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질문 올린 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강의를 따라오신 분들은 이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라이브 진행한 건 학원으로 올릴 거라서 복습처럼 그 질문 들어온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너무 내가 독창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거를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요. 그 미리 이제 질문을 올려놓으셨던 분들과 소통한 거를 또 보고 좀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과정과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교육과정을 뒤에 했더니 강론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은 또 거의 못하고 지나왔는데 어쩌죠? 라는 상담이 많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그래서 차라리 1, 2월에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이론반에서 이제 강론이 3월에 개강을 합니다. 강론은 가장 중요한, 가장 비중이 높은 시험에서 영역이고 난이도를 높였다 낮췄다 하는 거가 거의 강론이에요. 다른 영역은 난이도가 특별히 높아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론을 아주 심도 깊게 공부를 해야 되고 강론은 결국은 수업 시간에서 해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에서는 실제 수업과 관련되어서 좀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간은 그냥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딱딱한 그 이론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강의가 조금 더 컴팩트하게 짧아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실제와 연결을 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 합격률을 보니까 제가 이제 2차에서 개별지도 신청을 받다 보니까 올해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는 하지만 초수이신 분들의 합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아쉽냐면 초수이신 분들은 합격은 많이 했는데 2차에서 원래 잘하는 사람은 늘 있거든요. 근데 2차가 좀 준비했던 분에 비해서는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너무 없다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2차를 그렇다고 1차에서 같이 준비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2차를 위해서 이것까지만 암기해놔라 하는 게 있다라면 1차 공부할 때 요 과목을 공부할 때 수업의 만능틀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미리 암기를 해두면 나중에 초수이신 분들이 1차 합격하고서도 좀 훨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있겠다. 시간적으로. 그런 판단이 확실히 들어서 올해 이 강론 진행을 할 때 그 만능틀 프린트를 드릴 테니까 공부 좀 안 될 때 그거를 수업한다 생각하고 만능틀까지만 암기를 해두세요. 그러면은 초수 합격하신 분들도 2차에서 2달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그렇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공부를 하셨던 분도 이도저도 안 돼요. 뭐냐면 1차 공부할 때 2차 같이 대비해야지. 그럼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내년에 꼭 합격하는 게 아니고 시험은 항상 또 나의 운, 내가 잘하는 영역이 나오는 거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1차는 그냥 1차대로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강론에서 수업 진행할 때 실제 어떤 발문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수업의 만능태 정도까지는 같이 공부해도 1차의 공부를 해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교재 개정 안 한다라고 했지만요. 이 부분 봐주세요. 여기 부록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용어 체크하는 게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그 계정놀이 과정 강의를 여기에 실어서 했거든요. 근데 계정놀이 과정이 2월에 아마 좀 바뀐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지 마세요. 이거는 프린트로 대체하겠습니다. 변하는 내용이 이제 2월에나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미리 사실 분들 사지 마세요. 나머지 교재는 4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원래는 총 5권이었는데 건강한 전에 작업을 다 해놨었어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출처가 국가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하는 거는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출판사에 얘기했더니 우리가 돈을 이렇게 다 들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한테 물어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단 비용을 그냥 내고
파일을 가져와서 출판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출판을 안 할 거예요. 올해도 출판을 안 할 거고요. 그 대신 어떻게 할 건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제가 원본 자료를 막 최대한 많이 모은 되게 두꺼운 건강안전 교재를 진행하고 여름에 요약본을 진행했었는데요. 사실 그 두꺼운 교재 내용을 선생님들이 다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요약본을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가지고요. 요거를 올해 한 5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5, 6월이면 요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본을 내용을 보완을 해가지고 요걸로 수업을 그냥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애플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접속하시면 수강생분들은 이 건강안전을 그냥 퀴즈를 풀면서 내가 뭐가 암기가 안 되어 있는지 여기서 틀린 거는 따로 모아서 보실 수도 있고 막 영역을 섞어서 풀어봤던 문제를 다시 영역을 묶어서 모의고사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서 이제 그냥 쭉 같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두꺼운 책 진행 안 하고 요약본을 보완해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안전이 올해 한 문제도 안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다라고 좀 완전히 또 배제할 수는 없는 영역이고 실제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필요한 아이들 응급처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부 안 될 때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질문은 시간 아니라서 다 보질 못하는데 언뜻 보이는 거는 답변을 드릴게요. 부록책에 있는 거 다시 사용 못할 정도로 개정이 되나요? 전면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부분 개정일 수 있어서 그러면 제가 그 교재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붙여서 좀 이렇게 그 교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 보고서 결정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요약하게 먼저 질문 지금 할 거예요, 얘기. 기출문제집은 개정되는 거 맞아요. 기출문제집은 제가 개정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제가 개정을 부분적으로 완성시켜 놨고요. 완료하는 거는 2차 지도를 1월 첫째 주에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부분해 놓은 거를 완료를 지어서 그거는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날짜. 날짜가 어디 나왔냐? 아까 있었을 텐데요. 여기 보세요. 기출문제 분석반이 개정 예정으로 되어 있죠. 개정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권이에요. 그래서 개론과 교육과정이 1권, 강론이 2권 이렇게 2권인데요. 개론과 교육과정을 지금 먼저 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게 2월 15일에 개강을 해요. 그럼 개강에 맞춰서 책이 나오고 그러니까 강의를 한 달 정도 들으셨던 시점부터 기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강론도 역시 강의가 조금 출발된 후에 3월 말 요때까지는 강론이 나와서 그때 이제 맞물려서 기출이 이제 개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출은 그래서 개정이 맞습니다. 올해 수강생들 내년 어플이요. 문제는 일단 6월까지는 작년 문제에서 수정해야 되는 거, 내용 바뀐 것만 보완을 하고요. 여름에는 좀 추가 문제를 더 올릴게요. 건강안전 요약하게 개정되는 게 무슨 말이죠?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안전 요약하게라는 게 요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요거 다시 구매하냐고요? 이거 구매했던 거 아니고요. 제가 제작해서 드렸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배송비는 선생님들이 부담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건강안전은 당연히 다시 이렇게 수정해야 될 내용 분명히 있을 거고 바뀌는 거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교재를 대체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좀 추가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심화반으로 넘어가시면요. 심화반은 영역별, 유형별 문제풀이반인데요. 이 문제풀이반은 보시면 요약하게는 개정이 아니라서 수강생분들 대상으로는 올해 이제 추가되는 내용을 형식에 맞추어 가지고 오려서 붙일 수 있게 이제 수강생분들한테는 프린트 자료가 나갈 거예요. 책은 개정하지 않습니다. 문풀집은 개정을 하는데요. 문제집 사실 개정이 너무 힘든 일이고 개정하는 해에는 지출이 좀 너무 커서 저도 부담이 좀 큰 영역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 문제가 또 한번 이렇게 방향성이 한번 변화하는 시점으로 쭉 가기 때문에 그때는 개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뭐 옛날 문제들 다 너무 좋은 문제예요 라고 하면서 계속 가기에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경향을 맞추어서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개정을 하고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겠다. 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왜냐면 올해가 이제 한번 변화해서 방향성이 이미 쭉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진짜 안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교직 논술은 뭐 여름반은 선택사항이라서 강의 선택하시면 되고, 여름반은 그래서 법조항은 강의를 하지 않고요. 빈칸 채워서 자료만 나갑니다. 그리고 건강안전은 그러니까 3월반부터 이제 쭉 있었던 애플리케이션 요거 퀴즈 나가고, 그리고 모고 형식의 문제가 작년에 만들어놨던 거 수정 보완해서 나갈 겁니다. 자, 이 여름반 교재를 살펴보면요. 요렇게 요약하게 2권이고요. 개정 안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시각화하는 매핑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대비하는 게 표로 요약하는 방법이 있고 시각화하는 매핑의 방법이 있는데요. 2개는 공부에서 효과성과 목적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표로 요약하는 것은 마지막에 모고반에서 이렇게 표 요약이 나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표로 보는 것보다 시각화가 인출에는 결론적으로 효과적이고 전체를 파악해서 이해를 나중에 이제 6월부터는 쭉 풀어지는 6월까지는 풀어지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엔 수렴적으로 이제 공부를 정리해가는 거라고 했을 때 그 정리하는 내용에서는 표보다는 저는 매핑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라서 요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반은 이렇게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 반이에요. 그리고 저는 항상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직강 선생님들은 채점이 있기 때문에요. 이 채점을 해서 직강 선생님들의 답으로 오답에서 이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가 중요한 건 다시 조금 이런 부분을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정답 사례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실력이 느는 게 모고반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쌓여와서 빌드업이 된 게 이제 그때 이제 발현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그 발현이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인 것 같아요. 저는 정답을 너무 지나치게 간단하게 만들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최선의 것을 보여주는 거에 목표를 맞추고 다만 실제 수강생 선생님 실제 공부한 사람은 어느 정도로 써낼 수 있을까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범 답안을 줬을 때 선생님들이 나에게 적합한 목표 설정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 그리고 이 오답 사례를 보시면 보완이 필요한 답안, 오답이기도 하고 세모이기도 한 답안이 채점이 가장 애매하고 실제로 채점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영역이에요. 그 세모인 분들이 굉장히 점수를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도 똑같은 저런 실수를 한다. 저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 공부를 체크하는데 인강 선생님들은 실제로 채점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강 선생님들의 채점 사례를 보고 나랑 비슷하네 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셔서 이거는 절대 힘들어도 빼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7회 모의고사 중에서 1회에서 6회까지 채점이 되고 마지막 7회는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 자료 나가고 시험장려 요약본이라고 해서 이 프린트 나가는 거. 요게 이제 영역별로 새 영역이 이제 프린트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이제 쭉 진행 방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렇고요. 이 시기별로 제가 지금까지 합격생 분들을 쭉 보아오면서 좀 그래도 공부의 전략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거는 뭐 공부의 팁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그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세부적인 팁은 그때그때 말씀을 드려야 더 이해를 하시고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1월에서 6월의 공부는 개념 따지기다. 자, 용어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먼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용어 암기가 된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용어를 무조건 암기해야지라고 하고서 강의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용어가 암기됐지만 선생님들은 1년 안에 합격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면 안 되고 용어를 처음부터 자꾸 익숙하게 해라. 그래서 먼저 해둘 수 있는 건 최대한 먼저 해두는 건데 이해는 오히려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해를 먼저 완전하게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가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이 공부는요. 제가 수업을 한 번 해요. 근데 그 수업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80%, 70%라고 했을 때 기출로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해결되는 게 있고요. 그러면서도 긴가민가 했는데 그때 문제반 가가지고 그때 아하 하면서 완성이 되는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라는 거는 쌓여가서 어느 순간에 확 오는 거다. 그래서 이해가 먼저 돼야 여기 보시죠. 이해는 중요하지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합격을 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이 수업을 듣고 이해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요. 일단은 메모를 해두시고 제가 하는 말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한 번만으로 이해가 되면 선생님은 천재란 말이죠. 진짜예요. 천재예요. 저도 한 번에 이해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 여백, 제가 강의를 하는 부분과 선생님이 복습을 하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분풀반에 갔을 때 뭔가 안 풀렸을 때 다시 기본서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남겨둔 게 이 그러니까 설명을 교재에 최대한 해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지나치게 요약을 해두는 건 저는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을 교재로서 메꾸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해가 이 단계 빌드업이 되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이해가 있고 처음에 되는 이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문에 답을 드렸을 때 된 것 같아요, 이해가. 근데 돌아서면 또 아닌 거예요. 이거의 반복이다. 정말 이거를 이 마음을 알고 가셔야 이거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너무 정말 제가 이 마음에 너무 절실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줄 모르는 사람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핑계가 돼서 이게 회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뭔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붙들고 해결이 안 돼서 난 못 넘어가라고 회피를 하는 경우에 핑계가 나에게 스스로 되기 때문에 넘어간다. 다음에 기회로 넘긴다. 지금은 여기까지를 최선으로 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이거를 진짜 간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휘력을 늘리는 사람이 최종 승자. 이거는 지금 어휘력을 쌓아가면 어휘력은 절대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많이 읽고 많이 말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휘력이 실력이고 어휘력을 갖춘 사람은 나중에 논술도 훨씬 수월해지고 그리고 서술도 훨씬 잘할 수 있고 2차도 결국은 더 잘해요. 이 1차에서 채점을 해볼 때 어휘력이 굉장히 비어있던 선생님들이 2차 지도를 할 때 똑같은
같은 현상을 제가 발견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때 1 차에서 제가 이런 피드백을 드렸던 게 지금 동일한 피드백을 드려야 해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이라는 것은 이 교재에서 좀 이렇게 많은 줄글을 지금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도 읽어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키워드 중심의 공부를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키워드를 논리적인 관계성으로 말해보는 것이 어휘력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암기하는 용어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제가 어휘력 관련해서는 작년에 사실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하고서 오픈을 해 놓고 딱 한 강의를 찍고요. 또 바빠 가지고 하나도 못 올렸어요. 근데 2 탄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넘어갈 줄 아는 거, 이거는 진짜 넘버 1으로 중요합니다. 자, 기본 이론반의 유의사항. 선행학습으로 승부가 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초수와 N수인 분들의 중점이 지금 다르다라고 한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 부분에 제가 보니까 올해 합격하신 선생님들을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초수인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올해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니거든요. 서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행학습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일단 초수인 분들이 오해할 때는 일단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강론이 빨리 끝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N수인 분들은 선행학습이 나는 기본 이론을 공부했으니까 문제를 먼저 풀어야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중점이 다르다라는 거는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건 악수가 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학습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 N수인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다시 하는 거를 결심하시면은요. 그 시기에 맞는 공부에서 내가 메우지 못했던 그 간격을 메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앞이 잘 되어 있으면은 문풀반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때 그 시기에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시험에서 초수인 분이 많이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앞당기는 거가 승패를 가르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N수인 분들의 중점이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초수인 분들은 이 실수를 안 하면 돼요. 그 시기의 공부를 앞서갈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초수인 분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런 공부는 안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은 미래는 당연히 누구에게나 이 불안을 막으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 중에 하나가 너무 여러 정보를 막 채집하러 다니고 막 여러 선생님들의 어떤 그 자료를 막 모아가지고 그거에 시간을 쓰면은 내가 공부를 그만큼 할 수 없고 그만큼 소화할 수 없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초수이신 분들은 사실 그거를 좀 조심하시고 그냥 1년에 그 길을 잘 열심히 닦으시면 되고요. 이 N수이신 분들의 중점은 나의 간격을 발견해서 그거를 메우는 거예요. 그 시기에서 했어야 되는 일에서요. 그게 만약에 완벽했다라면 그 시기에 일이 완벽했다라면 시험에는 항상 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운이라는 게 좌우를 마지막에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운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걸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운이 나빠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운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만 모든 걸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저 그리고 모두의 평범한 우리에게 모두 기회가 오는 것이 그 어떤 신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각자의 때에 주는 기회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빨리 오면 좋은데 느리게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더 맞았던 거 되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의 길이라는
것을 되돌아볼 때 안 좋았던 거, 성공을 못했던 거, 서로 이렇게 관계에서 힘들었던 거, 이 모든 게 나를 힘들게 했던 아이들이던 이 모든 게 되돌아봤을 때는 좋은 것이었다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지점에 가서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느리게 되는 분도 있고 빠르게 되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물론 상심을 하죠. 상심을 하는데 그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항상 느리게 되는 어떤 그 운을 타는 그 기회를 좀 느리게 얻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또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요. 나의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뭔가 그 실패를 막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시기를 앞당기는 걸로 하지 않으셨으면 그게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정말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반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본 개념을 암기하고 익혔는데 왜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은 오해다. 왜냐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서 선생님들이 만능틀을 암기했다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문제의 의도를 알 수 있진 않거든요. 그건 문제 푸는 거를 또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익히는 거와 문제를 푸는 거는 다르니까 내가 6월까지 공부를 해서 문풀반에 들어가면 실력을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좌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문제를 공부를 다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이거를 대비해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많이 하고요. 올해는 이거를 조금 시도를 이제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지났죠. 올해가 벌써.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해에는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형별 답안 작성 방법,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난이도에서 이제 전형적인 예시가 나와야 풀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이 전형적인 예시가 아니면 틀려버리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예시에서 다른 답안이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가는 반이다.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이제 문제를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편하게 앉을게요. 제가 좀 힘들게 앉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난이도를 이해한다라는 것도 이때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와 관련해서도 수업을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분해서 해볼까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심화반 실전 대비반 모의고사까지 마찬가지로요. 실력을 확인 좀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좌절을 하지 않아야 배울 수 있다. 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보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불안을 잠재우면은 실력을 키울 수가 없다. 이거가 이제 방향성에서 진짜 넘버원으로 이때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중요한 것을 진짜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올해 시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경쟁률은 지금 지역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합격선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늘 변화를 하거든요. 근데 합격선이라는 것이 높을 때와 낮을 때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해가 있고 좀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가 나오는 해가 있고 그리고 채점이 타이트하게 되는 해가 있고 채점을 조금 폭넓게 해주는 해가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공부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합격선이 높고 낮음과 이 우리의 공부가 달라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 뭐 작년에 쉽게 나왔으니까 작년에 어렵게 나왔으니까 아니고요. 우리는 늘 어떤 그
어떤 수준으로 공부를 맞춰놔요. 그러면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오는 만큼 합격선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잘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선이 높아지던 때 있죠. 요때는 제가 고득점자 복귀를 받아보면 95점대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진짜 훨씬 더 실수가 아예 거의 없어야 안전하게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공부의 수준은 항상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올해는 합격선이 낮아졌죠. 왜냐하면 서술에서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과정은 채점이 좀 타이트했어요. 그리고 논술은 조금 더 러프했다, 넓었다라고 봤을 때 이런 때도 어느 수준으로 준비를 해두는 게 초수분들이던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똑같이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어렸으니까 우리 쉽게 나오니까 어떻게 공부할까요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똑같은 수준으로 공부를 해놓는 것을 저는 방향으로 추구를 하는 바입니다. 자, 25년도부터가 이제 한 번의 변화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한 번 언제 변화했냐면요. 추시 때, 그러니까 2019년에 한 번 변화했고요. 2019년에 한 번 변화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텀이 한 번 바뀌는 때예요. 그래서 2019년 이후의 문제의 어떤 흐름들하고 올해부터의 흐름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시험을 보신 분들은.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이전처럼 다시 이렇게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더 잘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이론에 더 베이스를 더 많이 둔, 그러니까 더 정확도를 더 따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는 어떤 것이 좀 큰 흐름에서 95점이 인간이냐고요? 근데 그 해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어요. 쉽게. 그러니까 아주 높게 공부를 해두신 분은 그 5점은 절대로 만점이 나올 수 없게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것만 틀린 거예요. 그것만. 자, 그래서 2019년도부터 문제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모호함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의도는 있을 수 있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죄송해요. 물 좀 마실게요. 목이. 제가 개별 지도할 때는 목이 조금 그래서 문제의 모호성보다는 어쨌든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으면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시험이 더 선생님들에게는 저는 더 보람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너무 문제가 모호해지면 운이라는 작용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번 이제 다시 방향이 확실히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바뀌는 시기가 맞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기 전에 시험에서는 변화되지 않고 지켜지는 게 있습니다. 점수의 배점, 영역별 배점이라든지 아니면 절대 만점이 나오지 않게 해야지라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진 점수의 비중을 두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중요하게 공부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맞잖아요. 거기에서 난이도를 높낮이를 바꾸는 건데 이거는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건가? 라는 게 5점 배점이 넘어버리면 시험의 운이라는 게 너무 커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켜지는 것이 있다. 근데 2019년부터 이후의 흐름은 이 전형적인 비율이 조금 깨지는 해들이 조금 간간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 전체적인 그 시험에서는 이게 지켜지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것이 있다라면 영역은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고요. 문제의 유형도 새로운 것을 출제하시는 것이 이 출제진들이 받은 숙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어느 정도는 늘어나고 변화해요. 이거를 근데 제가 혼돈해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작년 뭐 그런 문제들이죠. 근데 그때 그 이전에 뭐 너무 막 이제 시끄럽게 뭐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그냥 그렇게 더 내버리신 것 같은데 공부한 입장에서는 좀 속상한 그런 부분이죠. 왜냐면은 이게 답안을 100% 공개를 할 수 없는 게 진짜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채점을 해보면 알아요.
이게 답이 정해져 있어도요. 이거를 이 합격생분들이 이제 보통 합격하고 대기 발령하실 때 조교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 채점을 이제 저희도 4명이 한 팀으로 보통 해요. 근데 해 보고 나서 저한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채점 기준이 있고 어떤 이 범위 안에서는 맞게 해 줘라는 키워드도 있고 그런 거 다 있는데도 거기에서 채점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4명이 회의를 해도 진짜 애매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까지 맞게 해 주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다 채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점을 실제로 4사람이 팀으로 해 보면 100이면 100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점수였지 자기가 하는 거 하나도 안 맞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게 뭐 이게 굉장히 모호성 그렇기 때문에 또 채점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서툴렀지만 채점이 그렇기 때문에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 공개를 할 수 없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근데 그때 공개 이슈로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작년에 문제가 진짜 이상하게 나와 버려 가지고 엄청 울었죠. 선생님들이 엄청 울었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근데 그냥 요렇게 올해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좀 궤도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 혼돈의 해가 있었다라는 건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변화되는 거와 변화되지 않는 거, 이 사이에서 지켜지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내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지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난이도 중하인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100점 만점이다 하면 40점, 50점까지는 공부를 했다 하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그냥 한번 봐볼까가 아니라 내가 논술이나 교육과정 그래도 공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40, 50점대가 그래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난이도 중하의 문제가 거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용어와 정의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기출 영역된 거 안에서만 이제 출제가 되는 것들. 그래서 기본 4, 50점은 이걸로 채워진다. 근데 난이도 중상이 결국은 합격선을 넘어서는 그 20점, 30점의 차이가 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50점대부터 80점대까지는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서술과 영역입니다. 문제에 대한 이해도, 서술에 대한 준비도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난이도는 횡적, 종적인 난이도가 다른데요. 이거는 제가 기출을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합격선을 결정하는 실력이에요. 왜냐? 공부를 그래도 1년을 하면 여기까지는 나온다라는 거죠. 난이도 중하의 점수까지는 나와요. 그리고 만점 방지용은 그냥 그 해의 운이 따르는 점수인데 5점 배점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보통. 이것을 넘어서면은 너무한 거죠. 그러면 시험에 운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어쩌다 그냥 봤는데 맞더라든지 이 영역은 강사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그냥 전적으로 운이고 강의를 계획할 때 여기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영역은 그냥 출제가 되면 기출 영역이 돼버린 거니까 그 다음에 해에 그냥 그 다음에 해에 포함시키는 걸로 봅니다. 이 모든 영역을 다 수업을 하면 그냥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줄 테니까 다 알아서 하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는 그냥 저는 과감하게 욕심을 내려놔요. 그리고 기존의 기출 영역과 영역의 확장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 그리고 기출 공부 영역을 대비가 가능한 것. 자, 영역의 확장 부분에서 아까 만점 방지용은 5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수업에서 저는 안 다룰 거예요. 근데 주요 영역인데 미출제인 거는 저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다루고요. 대비를 해놔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첫 출제될 때가 중요한데요. 이 첫 출제될 때는 보통 어린 연령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이론의 그 단계에서 가장 중점인 부분이 나와요. 올해도 여지없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 미출제일 때는 제가 좀 집중적으로 문제에서 강조를 하면은 그 부분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 문제 유형이 있고 새로운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난이도가 좀 결정이 되는 게 이 새로운 영역이에요. 기존 영역은 사실 이제 출제된 스타일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해하고 공부해서 욕심을 낼 것과 그리고 더 집중해서 실력을 키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올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문제. 기존 기출 영역이 요만큼이 있었더라면요. 이미 출제된 영역을 부분적으로 확장하거나 출제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요렇게 있었어요. 요런 것들에서는 이제 뭐 공부의 그런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미 출제된 영역이니까 대부분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면 맞출 수 있는 거고요. 부분적인 확장이나 출제의 어떤 방식의 변화도 난이도 부분에서 이제 소화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새로운 출제 영역이 이제 중요한 거를 출제하는 것과 5점 배점으로 만점 방지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빨간 부분이 바로 만점 방지용인데요. 4점으로 역시 5점을 넘지 않았죠. 이 정신건강 문제 지도 방법을 제가 2년 전에 교재에서 다루고 강의했는데 작년에는 여기까지 내가 다루는 건 욕심인가 싶어서 빼버렸는데 올해 나왔고요. 다문화의 요소도 그냥 더 읽어보기로 자료로 넣었는데 강의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여기가 나왔죠. 그럼 이제 출제 영역이니까 그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중요하게 이미 공부를 하는 영역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계, 중요한 그 부분 이렇게 풀어봤던 게 처음 출제될 때는 여지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뭐가 나올지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중요한 부분이 처음 출제될 때가 대비하기가 더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거 우리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고 했다라고 했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일희일비를 안 하고 그냥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2차 지도를 할 때요. 면접을 하거나 수업 실현을 할 때 내가 조금 잘 모르는 게 나오거나 내가 조금 말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그런 급격하게 이제 표정이나 태도가 주눅이 들고 갑자기 변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태도 점수에서 감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1차 시험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실망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뭐가 이해될 때는 뭐 선생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해가 좀 안 되면 제가 밉거나 스스로 실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일희일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실망이 되고 힘든 때인데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저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훌륭한. 근데 그 태도가 결국은 우리를 꽃을 피우게 하는 것 같아요. 실망을 해서 막 3일 동안 쓰러져 있거나 하기보다 그냥 1시간 정도 힘들고 반나절 정도 힘든데 다시 그냥 오늘 할 일에 오늘 내 자리를 그냥 지켜보자 그런 태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2차 볼 때도 이 선생님이 지금 흔들렸다는 건 아는데 끝까지 긍정적인 미소를 보여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이 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참 중요하다. 저도 되게 흔들리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수업을 그 자리를 웃으면서 하는 거가 저의 태도이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조금 흔들릴 때, 힘들고 실망될 때 다시 그 자리로 회복을 해서 자리를 지키는 태도. 이게 꽃을 피우게 한다.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면 많이 속상한 부분이 사실이지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너무 아름다운 태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냥 1차 합격까지만 생각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 강의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은 뭐 치치가 갑자기 어떻게 심하게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막 비난을 할 때도 있고
공부가 잘 안 풀릴 때나 아니면 제가 뭐 실수를 할 때나 뭐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에서 되게 큰 부분 더 이렇게 더 멀리 있는 거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은 어떤 교사가 되고 나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이미지를 그려야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소망하는 거 요거 하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저는 다시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이게 특히 제일 이기성패를 가르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합격 수기를 들었을 때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돼야 암기를 하는 사람이야 라든지 나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보지 않으면 다음으로 못 넘어간다든지 이게 원래 내가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거를 해보는 거. 그 한 해가 다른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를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을 볼 때 그게 참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나를 극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강의할 때 제 스타일을 고수하는 걸로 너무 가면은 그게 오히려 악수가 될 때가 있고 그래서 항상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에서 제가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지 않는지 그것을 다시 바꿔보려고 할 때가 저는 가장 오히려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든 이 부분을 하는 한 해가 오히려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다. 이게 저의 고백이고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려운 각자의 사정 그리고 뭐 실패에 좌절하고 상처받으신 분들 되게 많이 만나요. 그런데 결국은 그 끝에 반짝이는 걸 얻는 거는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온 우리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공부하실 때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합격을 안 했을 때 선생님 저 공부 다시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접어야 될까요? 근데 그 질문을 딱 들을 때요. 여기서 접어야 될까요? 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와 그 말과 완전히 상반되게요. 저는 그 선생님의 뒤에서 저한테 되게 간절하게 선생님 저 이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라는 목소리가 저는 되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해라, 하지 마라 라는 답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그 마음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될 거예요 해요 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면 잘못되는 것 같고 왜냐면 인생에는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돌아서 다른 길로 갔을 때 훨씬 더 반짝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그 뒤에 어떤 마음인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안 돼요라는 말도 절대로 못 합니다. 왜냐 그러다가 결국 된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답을 드리지 않아요. 다만 그 선생님이 다시 돌아보고 왔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 안 되는 게 얼마나 상처인지를 알고 그 마음도 알기 때문에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답은 절대로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을 사실 못 드려요. 어떤 이유이신지 아시겠죠? 자,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그동안 올라온 거를 막 못 봤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질문 주시면 안 될까요? 눈물 나요. 제가 2차 지도하면서도 선생님들이랑 막 울어요. 왜냐면은 2차만 떨어진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여기 뭐가 있네요. 질문 발문이나 활동명이요? 이거는 우리가 문풀에서 공부를 해요. 예,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풀 계정이 얼마나 되는지요? 근데 저는 문풀 계정 하면요. 저는 진짜 지출만 있고 저는 계정하는 애는
진짜 교제돼서 그 뭐죠? 아무것도 저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지출이 너무 많은데 하는 이유가 그걸 해 나갈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합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결정을 내리는데요. 있었던 책으로 활용을 하는 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물론 같은 문제가 있겠지만 막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낭비, 감정 낭비가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리고 도식은 활용하면 좋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반기 패키지는 네, 그죠. 하반기 패키지는 완전 다른 영역이죠. 그리고 그 패키지 가격은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긴 한데요. 지금 질문이 있어서 학원에서 저한테 여쭤봤을 때 저는 제가 원래 강의하던 수준에서 높이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그 의견을 수용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다만 학원은 운영 측면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막 너무 올린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수준을 맞추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 비싼 강의가 절대로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격을 완전히 제일 낮은 강의를 해봤더니 이런 말을 막 다는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을 원해서 들은 게 아니라 싸서 들었다.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그냥 적절한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방향만 학원에서 지켜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교재를 구분해서 알려주신다고? 저 다 알려주는데 앞에? 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마이웨이 님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와요. 제가 보여드린 게. 하반기 직강은 이거예요. 직강은 제가 물론 최대 수용 인원은 200명 교실이라는 건 아는데요. 200명 교실이면요. 150명이 들어가면은 서로 불편하게 꽉 차요. 왜냐면 그 공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제가 채점을 일주일 단위로 해야 되는데 채점만 하는 게 아니라 답안 분류해서 타이핑하는 선생님들한테까지 작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걸 생각했을 때 120명이 넘어가면은 제가 문제 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직강을 120명에서 늘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운영을 측면에서. 그래서 120명이 차면 그러면 하반기에서 새로 들어오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거라고 보입니다. 건강한점 요약지 사이즈는요. 택일이에요. 뭐냐면은 A4 사이즈 아니면은 그 스케치북 8절지 사이즈 둘 중에 택일이에요. 중간 사이즈로 맞추는 거는 제작 비용이 진짜 비싼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약하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책이 제작 비용이 진짜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선생님들 모두 다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감당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4에 하기 너무 적고 그래서 8절지 2개 택일할 때 제가 뭘 선택했냐면 어떤 하나의 영역이 한 페이지에서 비교가 돼야 막 넘나들면서 보기가 힘든 게 건강안전의 정보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넣으려면 A4를 포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이즈 조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문풀 양치기. 저 진짜 반대요. 저 진짜 반대. 그러면 초수분들이 중간에 어떻게 붙으시겠어요? 중간부터 해서. 인강 상담이 사실상은 약속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약속을 드렸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상담은 사실은 직강분들이 가능하고 인강분들이 어떻게 상담이 조금 약속돼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연팩한 사람이 모고만 직강을 하는 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보통 이 인원은 작년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조건 직강으로 결제를 해두세요. 그래서 인원이 차면 다른 분들이 직강을 못 오시잖아요. 근데 중간에 인강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120명이 아니었는데 그렇다라고 모고반에서 갑자기 늘릴 수가 없어서 그냥 또 갑자기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냥 직강에서 인강 전환을 할 때는 그 인원을 다시 채워서 받기로 했어요. 그분이 막 가끔 왔다 갔다 하면 사실 너무 직강에 오고 싶은 분이 못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강은 모고에서는
다 새로 들어오는 건 지금까지는 가능한 적이 없었어요, 인원에서. 그냥, 네. 그래서 모고에서 갑자기 직강 오는 건 불가능해요. 직강은요, 그 스타벅스 건물이 있어요. 거기가 뭐라고 하더라? 에비뉴엘 건물인가? 네, 그 스타벅스가 1층인 건물에서 진행해요. 합격 선생님이 외웠어요. 합격한 선생님이 임용 시험을 준비를, 지역 변경, 이런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저 선생님들 중에서 다른 지역 붙었는데 서울 보려고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가 다 못 보는데, 지금? 애착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유특에서만 다루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다 다루죠. 논술 미포함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어, 근데 독학을 원하시는 분은 당연히 독학을 하실 수 있죠. 왜냐면, 독학으로 붙는 분들 비중이 꽤 있어요. 저희가 그때, 2년 전에 서울 뽑을 때요. 서울 뽑을 때 9명을 뽑았거든요. 그 중에서 5명이 저희 학생이었고, 2명이 독학인가 그랬어요. 그 서울에 들어가기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독학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당연히 독학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음, 잠깐요. 기출문제풀이는 어떤 식이야? 기출문제풀이는요,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닌 게 좋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강의 들었을 때, 그 다음에는, 강의까지는 안 듣더라도, 그냥 전체적으로 그 배운 내용을, 어떤 게 나왔었구나라고 한번 확인은 하시고, 그리고, 진짜로 들어야겠다라는 게 사실 저는 문풀에서 이렇게 푸는 거랑 이제 강의 해설하는 거를 같이 영역에 맞추어서 들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모고에서는 제가 그 요약하게 영역마다 기출이 박스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영역마다 뭐가 나왔었지를 한 번에 쫙 계속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총 3번은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연백 신청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늘 내일부터 시작 아닐까요? 오늘 설명회를 했으니까. 패배 요인이요. 패배 요인은 사실 추상적으로 상담해서 드릴 수가 없고, 직강에서 선생님이 쓰신 답안을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서술 답안을 어떻게 쓰시는지 보면은 제가,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공부고 어떤 게 비워져 있다를 말씀드리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은 그 문제의 답을 쓰신 거를 직접 보여주셔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추상적으로 말하는 거는 저는 지금은 신뢰를 안 해요. 왜냐면 그룹 상담할 때 제가 뭐 강의를 3번을 들었고 뭐 그래서 다 아는 것 같고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신 분이 꽤 있었어요. 근데 문풀 가서 제가 이제 답안을 보니까 써낼 수 있는 게 사실상 너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개강론을 뭐 이렇게 전체 강의를 3번 들어서 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오해였구나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반 때 진도를 맞춰서 기출을 같이 하는 건 도움이 되죠. 기출은 3번 정도 돌리는 게 좋아요. 직강은요, 저는 보통 10시 15분에 시작해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걔를 이제 맡기고 나가거든요. 9시 반에 맡아주셔서 맡기고 바로 도착하면 10시인데 혹시 차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각하면 안 되니까 10시 15분에 시작합니다. 저 지금 샘플 강의가 아직 없죠. 왜냐면은 옮겨서 하는 거라서, 그죠?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면은 샘플을 아마 오픈하실 것 같아요. 어휘력은 이제 어떤 한 영역에서 그 단어를 암기한 거와 별개로 그 영역에서 그 용어와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얘기될 수 있고 그 키워드들의 관계성을 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어휘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휘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유튜브에 하나 찍어놨는데 그거를 이제 2탄, 3탄을 찍어야 되는데 못 찍은 거라서 찍어 놓을게요. 직각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토요일만 해요. 교육과정은 부분 개정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연백이면 1년 내내 강좌 상관없이 다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다. 저는 2차 지도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선생님이 짧은 시간 내에 변화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서 좋은 말만 하다가 끝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저가 성향상 어렵기도 하고 효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풀 이상의 고난은 함께 겪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2차를 해드리고 있고요. 모고답안은 인강수강생분들 하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제가 직강도 120명으로 제한을 한 이유가 더 받을 수 있는데 채점 때문에 그래요. 학원을 왜 옮기냐고요?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유특기 출을 봐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진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연계되는 문제도 전혀 아니에요. 근데 유특분들은 기본 그 개념 공부를 위해서 유특이 아닌 유아 임용을 공부를 하세요. 1월 전까지는요. 쉬세요. 왜냐면 1월부터 진짜 달릴 수 있어도 충분한데 휴식을 안 해놓으면요. 중간에 그게 와요. 쓰러지는 시기가 와요. 그게 길면 오히려 손해예요. 1월 전까지는 시간표도 한번 짜보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보세요. 그리고 좀 쉬세요. 인강수강생 선생님들을 상담을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사실 운영이 어려워요. 다만 그냥 유튜브 라이브에서 질문 올리신 거에 대해서 강의 설명을 할 때는 여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질문을 올리실 수 있죠. 개강 전에 미친 듯이 노세요.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진짜 못해요. 1년 동안. 소수점으로 떨어졌다. 소수점으로 떨어졌으면요. 일단 다시 열심히 달릴 마음을 회복할 때까지 할 걸 다 하고 오세요. 그래야 돼요. 정오표 문제요? 정오표는 이미 올라가 있고 이게 개정한 시기에는 좀 정오표가 아무리 봐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다음 해부터는 반영이 된 책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풀이는요.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분들 중에서 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와 책을 볼 수 있는 걸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에서 오답 노트까지 자동 정리가 된다라는 시스템이 있대요. 근데 제가 아직 미팅을 못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가격이 좀 부담되면 안 하려고 해요. 아이고, 허리 아프다. 암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은 가장 기본이 이제 누락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랑랑님은 문제 분석,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암기가 부족했다. 그럼 사실 1월에서 6월까지의 뭔가도 누락된 거고, 그러면서 또 문풀을 오면은 그게 이제 누락된 게 합쳐지면서 문풀도 막 새로운 게 100% 흡수가 못 되고, 그러면서 막 이게 맞물려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6월까지는 최대한 암기랑 키워드랑 이런 것들 100% 이해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읽어두는 거랑 나중엔 읽는 거를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읽어두는 거랑 그리고 이 용어의 관계성 이런 것들 충분히 봐두시고 문풀 때는 문풀 자체에서 틀린 거에 너무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 유형 공부하고 서술형 연습하고 이거를 좀 보완해서 교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키워드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거를 이제 더 강화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키워드가 뭔지 모르겠다요. 키워드는 사실 서술형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합격 시 2차 지도 해주느냐. 제 합격해서 2차 지도를 지금 최대한 짜다 보니까 사실
스케줄이 좀 너무 힘들긴 한데요. 그게 인제 선착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선생님들을 다 봐줄 수가 없고. 아니면 제가 지금 뭐지? 그 개별 지도를 계속 하다가 중간에 못 쉬어서 오늘 그렇게 됐어요. 잠깐만요. 뭐라고 질문하셨지? 잠깐만요. 이게 다시 올려볼 수가 없나? 직강은 꼭 선착순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인원이 차면 직강은 더 이상은 못 받는 건 맞아요. 기본서 도식에 키워드 추가하는 거 개강 때 예시로? 근데 제가 개강 직전 주까지 개별 지도가 계속 있어가지고요. 개강 날은 못할 것 같아요. 개강 날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2차를 합격하게 끝까지 도와주는 건 진짜 중요해요. 저는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는 진짜 이 몸을 갈아서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예, 저는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그 이별하는 그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메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냐고. 지금 2차 때문에 메일이 너무 많이 오고 가고 있어서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렵고 개강 후에. 그리고 고시문 암기하는 것도 지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면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영역을 좀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건강한 점만 있는데 그 영역을 좀 확장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뭔가 제가 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암기를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를 애플리케이션에 좀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1월 첫째 주 말까지는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 3일은 완전히 쉬고 회복을 해서 그리고 개강 준비해서 개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강 날까지는 그 용어 그 선생님들이 보고 싶은 걸 그때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2차는 직강만 있냐고요? 아니죠. 지도하는 영상으로 인강이 있죠. 2차 개별 지도요. 지금 50분 조금 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고시문은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은 선생님? 저는 어쨌든 뭐 문제를 먼저 푸는 게 합격을 좌우한다고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 제가 쭉 선생님들의 그 합격을 봤을 때. 키워드 업로드. 강의 업로드 되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뚜밍님. 직강 문의는 네, 학원 측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운영 측면이라서. 개정된 기출문제집. 잠깐만요. 세이지님. 궁금한 거 맞지만 개정된 기출문제집 문제 배치도는 기존 교재와 동일할까요? 문제 그 앞에 요약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도별로 뭐뭐 나왔었는지? 예, 그거는 추가되는 거죠. 최근 문제가 추가되는 거. 기출문제집은 구성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다 그게 개정한 지 좀 됐으니까 답안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정리하고 거기에 없던 거 추가하고 하려고 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요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송이님.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년에 지금 가진 문풀? 근데 독학을 하실 거면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강의를 수강하실 거면은 왔다 갔다 하고 찾고 그러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플을 깔아도
건강안전 애플리케이션이요? 예, 그거는 지금은 이용을 어려우시고요. 그게 이제 올해 내용을 좀 다듬어 가지고 또 보완할 게 내용 바뀌는 게 있잖아요. 혹시 또 잘못된 내용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건강안전 오픈할 때 건강안전 강의 오픈할 때 애플리케이션도 같이 오픈할 거예요. 아, 직강을 서울에서 들어야 되냐고요? 아니요. 인강 들으셔도 되죠. 예. 인강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직강만 들어야 되는 게 어딨어요. 근데 성향이죠, 성향. 어떤 분들은 이제 직강으로 바꾸고 나서, 직강으로 바꾸고 나서 오히려 공부가 됐다. 왜냐면 인강은 뭔가 집중이 안 되고 그랬다라는 분이 계시고, 개인의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수로 시험 치고 내년에 재수 예정인데, 예, 저는 재수라고 해서 뭐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시기에 맞게 보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두 번 하셨다, 세 번 하셨다 해도 그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 나중에 봤을 때 그걸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강을 수강하면 온라인에 없는 게 직강에 있냐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강의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직강은 채점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신체 안전. 예, 신체 안전은 네, 수강생 선생님들 그 수량대로 해서 제가 제작을 하는 거예요. 논술 첨삭은 기본반에서 그러니까 3월에서 6월 반 동안 1회 첨삭을 하고요. 그리고 몇 시에 끝나냐고요? 이게 과목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일찍 끝날 때는 4시, 늦게 끝날 때는 6시? 예,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직강 프린트물은 인강 선생님은 파일로 다운받는 게 맞습니다. 직강분들이 온라인 파일을 받을 수 있냐고요? 그게 출력 전용이에요. PDF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출력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온라인 파일이 아니에요. 파일로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 그런 이미지 제가 제작하는 거, 그거를 이제 파일로는 볼 수 있는 용도로 따로 만드는 거죠. 요약하게 같이 처음부터 보는 거는 저는 완전히 비추.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앞에서 채워야 된다라는 거를 못 채워요. 왜냐면 우리 뇌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쉽게 할까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요. 더 요약이 되어 있는 걸 본 이상 다른 내용이 절대로 이제 그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라이브 영상? 네, 올라가요. 예, 예, 이거는 녹화로 하고 있어서요. 녹화 영상 학원에 보낼 거예요. 상담을 포기하냐고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약속을 하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강 선생님을 상담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 수업이 끝나면 직강 선생님 상담이 이제 뭐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는 되는데 왜냐면 인강 선생님은 상담을 누구는 신청받고 누구는 신청 안 받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따로 필기하냐고요? 저는 개념 설명은 사실 그 요약본 교재나 이런 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을 더 많이 드려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절대로 안 해요. 뭐냐면은 PPT 화면에 갑자기 이제 못 보던 설명이 너무 많이 나온다던가 그런 거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강의를 듣는 거를 좀, 예. TO.
왜 틀렸는지는 근데 답안을 좀 봐야 알 수가 있고요. 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유형이나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문풀반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체 운동 건강 그거는 연팩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의 그 수강, 그 과목을 수강하는 선생님들의 그 수량을, 그러니까 인원수를 제가 알아야 제작을 하니까 그 수강하시는 분들 인원수만큼 제작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연팩의 혜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재수생인 경우 공부 계획을 잠깐만요. 올라가 버려서 안 보여요. TO는 뭐 대부분 이미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얘기하기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유보통합 때문에 그거는 확정이 되었잖아요. 뭐냐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지는 걸로 확정은 되어서 일단 첫 번째 요인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증가하는 게 한 가지는 확정이 되었고요. 예. 지금 일단 확정된 거는 그겁니다. 한 강의당 시간이요. 45분에서 50분이요. 고시문 공부요. 공부 시작하시고 나서 하시면 돼요. 고시문. 그래도 괜찮으세요. 재수생이신 경우에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N수생이다 하시는 분 상담할 때 선생님 저는 강의 몇 번 들어가지고 거의 다 알고 그래서 근데 안 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상담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답안을 쓰시는 걸 보면은 어휘력이나 이런 게 너무 빠져 있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휘가 나오긴 나오는데 관계성 진술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으려면 결국은 이제 앞에 공부를 조금 더 내가 뭔가 하기 싫어서 안 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가 앞에서 안 되어 있으면 문풀부터 꼬이게 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걸 미리 해두셔야 문풀에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 푸는 법이라든지 서술형 그 쓰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패키지 안 올라가 있다라면 아마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이거 업로드 하면서 올리시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구조화의 키워드는 그럼 기본 강의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 강의 교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 부분을 설명을 좀 보완하는 거고요. 직강 신청은 이 연팩이나 이런 거 신청하실 때 직강인지 아닌지 선택하실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회피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가 저는 1번이에요. 어휘력 늘어났어요? 민생 귀여운 캐릭터는 코만두라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미술 전공자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귀엽다라고 전해줄게요. 선생님들 진짜 뭐랄까 열심히 해봅시다. 문풀 분류법 저 요번에 제가 선생님들을 참여시켜서 해결한 것들이 있거든요 올해.
올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거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표나 이런 거 잘 만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조교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런 거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강생분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공유할 거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교재를 증정한다던가 뭔가 혜택을 드리는 그거를 올해는 조금 더 계획을 더 많이 짜보려고요. 왜냐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해 하시고, 저랑 조교 선생님들은 또 이미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또 시간을 또 절약했고, 선생님들 혜택하고, 이렇게. 그게 너무 좋았어요. 답안지 열람하러 갈 때 못 보더라도 보통은 내가 쓴 거를 어느 정도 복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복기를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교육과, 네. 분류표 좋았죠. 너무 잘했죠, 선생님들. 요번에 조금 더 욕심내가지고 분류표를 문제, 유형, 주제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인물을 다른 선생님들에게 다르게 줘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할까요? 응? 선생님들이 이렇게 참여하면 우리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부분 개정되면 2월에 발표가 나거든요, 보통. 2월. 그러면은 이제 2월 중순 요때 발표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월 정리해서 3월부터 자료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죠. 왜냐면 개정놀이 과정은 3월 강의니까. 분류표가 있으면 확실히 좋아요. 선생님들 잘하는 분이 많아요. 표도 잘 만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좀 암기를 늘릴 거는 제가 일단은 개정놀이 과정 쪽을 애플리케이션에 좀 더 활용을 해야겠다는 결정이 이미 되었고요. 다른 과목까지 추가하는 거는 올해는 조금 너무 빡빡할 것 같아서 제가 욕심을 괜히 냈다가 못할까 봐 안 하기로 했고요. 저는 일단은 제가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을 때를 일단 최대한 몰아서 하고 쉴 때를 또 완전히 뭐 이틀을 계속 잔다던가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이 모든 거를 회복시키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공부하실 때 잠을 줄이면은 술 취한 뇌랑 똑같다라고 제가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잠을 이렇게 몇 시간씩 자면은 선생님 술 취한 뇌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걸 들어서 선생님들도 잠을 자는 시간을 조금 너무 무리하게 빼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별지도 끝나면 한 2, 3일은 잠만 잘 거예요. 근데 이제 2차를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해야죠. 그래도 이 일이 보람된 거는 항상 그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그 인생에서 나머지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관계가 합격하고 나서 좀 한참 후에도 찾아오고 취한 채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옛날에 수업했던 분도 찾아와서 수강생분들 격려해 줄 때도 있고 그래요. 마스크 쓰셨을 때 좀 그랬죠. 저도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심지어 인강으로만 했을 때는 10월 정도에는 이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그때 사실 강의를 쉬었어요. 그 다음에. 직강에서 소통하는 게 없이 인강으로만 했을 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은 수업에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지,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2월에 발표 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에 반영되는 거 맞아요. 2월에 발표 나면 그 해 시험에 반영됩니다. 합격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고, 저도 좋고, 그런 일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도와주려고는 하죠. 옷 골라주는 학생이구나. 왜냐면은 이미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막 공식적인 자리를 이렇게 한 경험이 아직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이미지를 봐드렸죠. 똑똑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운이 좋았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 개론이 왜 직강을 안 하냐면은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좀 회복하면서 부분적으로 왜냐면 제가 2차를 달리고 나면은 체력이 진짜 많이 좀 상해 있을 정도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걸 좀 회복을 1, 2월에 하면서 인강으로 촬영을 해요. 그러면 3월부터 다시 짠 하고 완전히 회복해서 가죠. 설명해도 늦게 듣고 있다고요. 앞에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내일 올라갈 거예요. 내년에 다 함께 합격하자.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직강 선생님들하고 분위기가 좋게 갈 때 그 해 결과가 항상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도 더 힘이 나서 강의를 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 교회 가는데 저도 주말에 일요일 날 반나절은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오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도요. 일주일을 막 달리면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 하루를 쉬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아이, 오프가 최대한 없으면요. 송희 선생님 못해요. 우리가 컴퓨터 AI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 그렇게 오프를 아예 거의 최대한 안 갖고 공부하는 거 저는 반대예요. 사람은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못해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분석과 모의고사반도? 예, 저는 다 토요일에 해요. 왜냐면 일병행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토요일을 해야 상황에 상관없이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예, 중간중간 생활이나 공부티 이런 거 조금 더, 작년에는 사실은, 그렇게 기본 강의할 때 여유가 너무 없었어요. 모든 책을 다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기본 책은 개정 안 하고 조금 더 호흡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강론반부터 신청을 하는 거는 직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름반하고 모의고사반은 아예 거의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론반을 하다가 상황이 생겨가지고 직강, 인강 전환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인원만큼은 여름반을 다시 받아요. 작년에도 여름반에서 20명인가 더 받았어요. 그런 인원이 있어서. 근데 거의 이제 강론에서 이제 연팩하시는 분들로 거의 가죠. 예, 직강은. 유보통합 TO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확정 안 된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확정된 거는 유보통합 때문에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절로 그 부분이 증가하는 거는 발표가 됐다. 자존감과 자신감. 저는 그래서 조금 성공 경험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게 생활적인 것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에서도 그게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게요. 2차 강의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마 들으셔도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갈 텐데 저는 그것까지는 해놓으면 좋다라고 봐요. 만능틀 암기까지만. 저도 올해 기본서 강의 안 하는 만큼 기본 강의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해보고 싶어요. 그게 올해는 욕심이에요. 제가 사실 2차 지도할 때는 체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그런데 제가 이런 모습을 사실 거의 안 보여드리는데, 예, 당연히 새로 촬영하죠. 학원을 옮기면요, 이거 강의 가져갈 수 없어요. 만능틀, 수업 만능틀이요. 2차용, 그건 예, 강론에서 해당 과목 진행할 때, 과목에 맞춰서 나갈게요. 그쵸. 교육과정 앞으로 하는 게 낫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걱정이 있었어요. 초수인 분들은 처음 강의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이제 다들 제일 싫어하는 강의를 앞에 하면은 너무 놀랄까 봐.
그쵸. 저희가 이제 체력이 떨어져도 티를 안 내는 편인데, 2차 때는 진짜 조금 체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1, 2월을 그래서 걔가 그 인강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완전히 회복하고 3월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해 자료는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읽거나 설명하면서 가지 않고요. 그 과목에 맞추어서 교재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목마다 진행을 합니다. 초수인데 조수인 선생님들은 이런 게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미리 놀란대요. 미리 놀래고 그리고 열심히 한다. 초수이신 분들 그냥 너무 여기저기 보지 마시고 그냥 쭉 열심히 하세요. 올해 난이도 아무리 높았다고 해도 초수 학교생이 진짜 많아요. 몸 모릴 때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 잘 푸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거 서로 약속을 지켜야 돼. 선생님들이 6월 달까지 제가 하라고 한 거를 열심히 해두시면은 저도 문풀반을 좀 올해는 진행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볼게요. 왜냐면은 문제 유형 배우는 거 이거를 작년에 그냥 구두로 좀 그런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교재 개정과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해놓을게요. 논술 강의 제가 해요. 왜냐면 논술 강의가 옛날에는 전문 선생님을 모셔보기도 했는데 논술은 전혀 어렵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과정 미루다 못 봤죠. 어휘력 높이는 건 제가 앞에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수업하면서 더 앞에서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요. 수업하면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휘력 높이는 거는요. 어떤 쉬운 팁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약간 내가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를 부분 스타일을 바꾸죠. 교재 개정할 때는 아무래도. 그리고 이런 문제는 빼버리고 새로운 걸 넣어야겠다. 이런 거가 있고, 그리고 뭐 문제 푸는 법이나 이거 강의를 오래 하려는 스타일에 맞추어서 좀 배치를 바꿀 수 있고요. 교재 연령이나 만나이냐? 선생님이구나. 나 기억나요. 오, 기억나죠. 양질의 질문. 근데 질문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왜냐면은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선생님이 지금 어느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질문은 사실은 좋고 나쁜 질문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질문을 다 못 알아들은 게 죄송하죠.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를 제가 사실은 여기 촬영실에서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데더라고요. 그거를 알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2차 지도할 때 한번 라이브를 해봤더니 진짜 괜찮더라고요. 호흡을 할 수 있어서. 그냥 바로바로 질문이 돼서. 그래서 내년에 강의에서 활용하려고요. 기본서 강의를 안 한다고요? 그런 말 안 했는데. 잘못 들으신 거예요. 시리는 개강론에서 다뤄지는 건 충분하죠. 그렇죠. 단권화요? 스스로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거기에 시간이 지나치게 들은다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단권화를 교재를 만들어 보면 실력이 늘거든요. 제가 느끼는 게 제가 교재를 개정을 하고 하면서 는 실력이 있어요. 이거를 뭐가 더 중요하구나를 확실히 파악하고. 근데 저는 이제 강사라는 그 직업에서 도움을 얻은 거지 그 시간이나 노력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소화해야 되는 공부가 있는데 그 단권화하느라고 그걸 놓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해야 되는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권화는 필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권화 하면은 교재 만들어 보면 실력이 느는 건 있어요. 교재 연령 맞나요? 그거 책마다 달라가지고요. 우리가 추정해요. 어떤 책은 그 만으로 붙이고 어떤 책은 안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좀 추정을 하거나 원서를 보거나 해야 알 수가 있어요. 올해 시험 해설 영상은 다시 찍을 거예요. 왜냐면 학원에 옮겨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해설을 막 하지 않아요. 기존 수강생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이거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썼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한 거라서 해설 강의가 아니라서요. 제가 다시 촬영할 거예요. 그거는 개강하고 나서 촬영할게요. 왜냐면 지금은 아예 틈이 없어요. 아침에 9시부터 우리 밤 9시까지 거의 진행을 하거든요. 그 개별 지도를.
자, 이제 거의 궁금증 해결되셨습니까? 약속된 시간은 거의 되었는데요. 라이브로 복습 강의보다 라이브로 질문에 대해 다루는 강의 하는 게 더 낫겠죠? 네, 올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답이 오니까 이 라이브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우리 내년에 진짜 좋은 해를 만들어 봅시다. 왜냐면 선생님들하고 서로 에너지를 좋게 주고받고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고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서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파이팅! 기출교재 개정을 한다. 근데 강의를 들을 거면 막 페이지랑 이런 거 바뀌는 거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할 거면은, 근데 강의를 안 들을 거면은 구입 안 하셔도 되죠. 그냥 선생님들도 저도 새롭게 쭉 그냥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해볼까요? 응? 한 해를 잘 만들어 가보기로 할게요. 저도 3월까지는 완전히 회복해서 갈 거예요. 네, 좋은 한 해를 만들고 서로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만 가볼까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혹시 이제 이제 수업 들으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날 전까지 놀아야 돼요. 그때까지 뭘 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놀으세요. 놀고 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